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말투는 본심이 아니라 습관의 영역일 가능성이 크거든요. 습관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. 잘대로명 정혜도입니다. 말로 복을 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.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. 뭐 같은 의미죠. 근데 말로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안 좋은 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우리가 대놓고 기분 나쁜 말 같은 경우는 인지하고 멀리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은근히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. 이런 거는 좀 인지하기가 어렵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반론을 좀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에도 또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런 말투가 어떤 말투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적질이에요.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주변에 만나자마자 야, 요즘 너 피부 왜 이래? 관리 좀 해야겠다. 야, 요즘 살쪘어? 다이어트 좀 해. 돈 아껴 써. 힘들게 벌면서.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니? 공부 좀 열심히 해. 이렇게 보자마자 지적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본심은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질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지적을 많이 하죠. 근데 자녀는 본심이 어떻든 간에 기분이 나빠요.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지적질부터 시작하는 친구들. 물론 그 친구 중에는 또 본심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, 아니면 내가 그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내 어떤 우월감, 그 다음에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어쨌든 상대방 기분이 나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. 제가 자주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거든요. 갔다 오면 헤어스타일도 마음에 들고, 그리고 또 쾌적하고 친절해요. 근데 갔다 오면 항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도 뭐 몇 년 다니다가 그 원인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안 다녔는데요. 항상 헤어 디자이너가 이제 머리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던 말이 있었어요. 요즘 피부 많이 상하셨어요. 관리 받으셔야겠다. 머릿결 왜 이래요? 관리 좀 받으셔야죠.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 말을 하는데 집에 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저를 정말 걱정해서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 미용실에서 뭐 피부 관리나 아니면 헤어 관리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어쨌든 간에 그 말 때문에 이제 기분 나빠서 안 가게 되는 거죠. 지적질은 만약에 하고 싶으면 정말 잘 포장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아이들에게 쓴 약을 먹일 때 주스에 이렇게 타서 먹이거든요. 왜냐면 그냥 바로 쓴 약 먹이면 뱉어버려요. 지적질은 이런 겁니다. 그래서 내가 꼭 지적을 하고 싶다면 어떤 달콤한 말로 포장을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투예요. 이거는 마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렇게 안 될 것 같았어 라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.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말해주지. 결과적으로 안 됐을 때 처음부터 이상하다니까, 뭐 아니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, 또 그랬네, 이런 말투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는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운데 애매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. 왜 기분이 나쁘냐면,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됐을 때 야, 너는 잘 될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내가 잘 되기를 바래주고 응원했다라는 느낌을 받지만, 안 될 줄 알았어 라는 말은 마치 이 사람이 오랫동안 내가 안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안 되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어떤 우정이나 신뢰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말투입니다. 잠시만요. 요즘 공짜라고 하면 다들 의심부터 하시죠? 소울톡은 진짜예요. 결제 없이 무료 타로 상담 받아보세요. 세 번째는 그건 아니고 이 말투예요.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시작하는 그런 말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보통 직장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. 그 이유가 내가 반대를 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조금 더 유능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제시한 의견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데, 그냥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는 쉬운 거예요. 근데 무조건 그냥 반대하고 반론부터 제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말투가 있는데, 이것도 어떤 반대에 대한 타당한 이유나 그 다음에 대안이 있으면 수긍이 되는데, 그냥 무조건 그런 말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다시는 이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아지죠. 왜냐하면
우선 반대를 당하는 사람은 내가 정성껏 어떤 거를 준비했는데 탁 이렇게 걷어찬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불쾌해요. 그래서 그건 아니고 라는 그 반대부터 시작하는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. 네 번째, 그건 힘든 일도 아니야 라는 말투예요. 사람은 내 손톱 밑이 제일 아픈 거거든요. 내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면 얼마나 아파요. 그래서 내가 그걸 아프다고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야, 난 지금 팔 부러졌어. 내가 더 아파.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좋지 않아요. 왜냐면 누구나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건데 그걸 좀 공감해 달라고 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그것보다 더 고통이 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나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누군가 어떤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위로가 안 된다. 그거에 공감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한 말투를 들으면서 이거 난데?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. 왜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말투는 본심이 아니라 습관의 영역일 가능성이 크거든요. 습관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투를 쓴다면 그 사람에게도 습관을 고칠 수 있게 조언을 해주세요. 이것을 만약에 고치면요, 내가 말로 짓던 악업이 선업으로 바뀌게 되고 그 순간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. 작은 차이지만 말의 힘을 내가 최대한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바꾸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준비한 3분 타로는 내가 바꿔야 할 습관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에 잘될 운명으로 가는 힌트를 얻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.